박수 한번. 우리가 보면 이 전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지금 그 전번 슬라이드인데 이게 전번 슬라이드에 한 3, 40개 정도 있다고 사례들이. 그 사례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해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일 뭐 이게 처음 사례인데 처음 사례 이 버벨이라는 데는 뭐를 했냐? 빅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했냐면 커스터머 인스토어 익스피리언스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이 인스토어 스토어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제스처나 물어보거나 뭐 여러 가지 선택이거나 디시전을 하거나 막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 행위를 한 것들을 다 분석을 한 거지. 꼭 그거를 이렇게 CCTV로 분석했다는 게 아니라 트위터나 거기에 상응되는 많은 것들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인스토어를 더 풍부하게 해줄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냐면 커스터머가 이제 딱 걸어 들어온다 이거예요. 걸어 들어오면 그 커스터머를 딱 인지한다 이거.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이제 인지가 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하면 그럼 이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전번에 산 물건이 뭡니까? 어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바로 하는 거지 그냥 점원이. 그러면 우리 소비자는 항상 자기를 알아주면 좋아하더니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니까 알아주면 좋아하잖아.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어시스턴스라고 하지만 우리 뭐 백화점에서 숍마라는 사람들, 숍마스터. 이 숍마라는 사람들이 아이패드 같은 거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레코멘데이션을 해준다고. 이거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이거 샀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림도 배해줘. 물론 그 매장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배해준다 이거야. 그걸 배해줘서 이제 상이 만들고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이 야 이거 이 옷이 걸어다닐 때 좀 불편하지 않나? 그러면 바로 그 RFID 태그를 아이패드 같은 데다 붙이면 바로 그 옷 입고 다니는 동영상이 나온다. 그 모델들이. 그래서 이거 보라고 이렇게 된다고 입고 다니면. 이런 거가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인스토어에서 새로운 커스터머들이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거가 빅데이터의 힘이라고. 그래서 이제 매출을 뭐 많이 올렸다. 뭐 그런 사례죠. 그런 사례들이 이제 하나씩 그 뒤에 쭉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걸 야, 너 뭐 있는 거 뭐 알아서 뭐 맨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하나씩 다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많이 스토어한 걸 가지고 러시아에서 아마 포캐스팅 하는데 쓴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이 데이터를 갖고 포캐스팅 하는데 이렇게 뭐 썼더니 셉을 이용해 가지고 뭐 돌리는 모양인데 그래서 뭐 10%의 정확도를 높였다. 포캐스팅의 디맨드를.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우매한 나라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히 IT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바로 그냥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믿음이 간다.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고 불려질만 하다 이렇게 판정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어널리틱스죠. 그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다 하는 거죠. 또 딴 분 안 해보셨어요? 멤버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돌아가서서 이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시고 뭐가 있나 이렇게 한 번씩 의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맡은 분야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있는 것을 좀 더 잘 조사를 하면 거기에 자기가 대가이자 비즈니스 어널리틱스가 된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두 번째 이야기를 먼저 우선 이 디지털 비즈니스가 뭐야? 한번 얘기해보세요. 디지털 비즈니스란 말 많이 들었죠? 예? 디지털 비즈니스가 뭐예요? 오프라인 아니라 온라인에서 그러면 이 비즈니스라고 하죠. 옛날에 이 비즈니스라는 게 있었어요, 많이. 그때 이 비즈니스라는 건 뭐를 사실 포함한 글자였냐면 스타트는 인터넷 베이스드의 준말이었어요. 이자 하나가.
그러면 왜 미국 사람들은 거기다 I라고 쓰지? 인터넷은 원래 I 아니에요? 왜 I라고 쓰지? 왜 E라고 썼을까? 그 사람들은 그 발음을 I로 쓰면 I로 읽기 때문에 처음 대가리에. 그래서 그걸 E로 쓰고 E라고 읽기를 인터넷에 E라고 소리 나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그게 전해져가지고 E 비즈니스. 그럼 지금 얘기한 것들에서 보면 그 E 비즈니스 비슷한 거죠. D 비즈니스라는 것도 결국은 E 비즈니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정의하고. 그래서 이 디지털 비즈니스는 뭐냐면 사실은 이 전번에 얘기했죠. 비즈니스 인 뉴 디지털 이어라.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제로완 뭐 이런 비즈니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의 비즈니스가 뭐냐 이거를 얘기하자는 게 디비즈니스라고.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는 우리가 지금 제일 근간이 되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널로그적으로 이렇게 피지컬하게 살았어요. 이쪽 사이드에서 계속. 근데 세월이 지나서 디지털들이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디지털이 출현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다 많은 초점을 맞췄죠.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비즈니스 같은 것도 여기서 탄생을 했다고. 근데 세월이 갔는데 이 두 개가 좀 이렇게 잘 섞여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자정부는 전자정부대로 따로 있고 실질정부는 실질정부대로 따로 있다 이거야 지금. 근데 사실은 새로운 시대가 되면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다 똑같은 하나의 가버먼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의 가버먼트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바로 디지털 비즈니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가버먼트라는 게 뭐냐, 제로완으로 된 가버먼트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실질 여러분들의 피지컬한 가버먼트 플러스 이쪽에 한쪽에서 잘하고 있었던 이 가버먼트 전자정부, 이 두 개가 이제 뭉쳐서 지금까지는 이거 어떻게 타협해서 잘 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하나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부가 탄생해야 된다. 이것이 디지털 가버먼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국이나 EU나 아메리카가 이제는 이 가버먼트라는 말을 지우고 디지털 가버먼트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디지털 가버먼트 센터, 뭐 디지털 가버먼트 어소시에이션, 뭐 다 그러지. 이 가버먼트 이거는 상당히 고전적인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버먼트라고 자꾸 부르면 이쪽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하고 피지컬한 세상하고 잘 섞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길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비즈니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는 순조한 애널로그적인 어떤 형태가 있었겠죠. 애널로그적인 형태는 뭐냐면 바로 그냥 회사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뭐 원가 우위에 쓰고 뭐 이래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단지 그때 새로운 기술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좀 이용해가지고 효율을 좀 높여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커스터머 쪽 입장에서 보면 CRM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새로운 웹이 등장을 했어요. 웹. 여기 넥서스라는 건 이 세상을 돌리는 4개의 축이 있다고 가트너가 맨날 얘기해 주는 건데 이 넥서스의 세상을 돌리는 4개의 축이 뭐예요? 지금 큰 힘이 뭐겠어요? 추진력. 하나는 인포메이션, 데이터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빅데이터를 포함한 인포메이션. 또 하나는 모바일. 또 하나는 소셜. 그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모바일, 소셜. 나도 하나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얘기인데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그래서 그 4개의 축이에요. 그래서 그 4개의 축이 결국은 이제 나타나기 전이에요. 이거는 나타나기 전 웹만 나타났을 때 우리가 뭐를 했냐면 이 웹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리적으로 이걸 좀 넓힌 새로운 마켓을 좀 키우고 넓히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인터넷 가지고 디지털 기술 가지고 어떻게 고객한테 다가갈까. 그래서 이제 고작 한 일이 뭐냐면 CRM 플러스 웹 이걸 하는 거죠.
CRM 플러스 웹 이거를 축으로 해서 이제 웹 시대를 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비즈니스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베이스된 비즈니스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비로소 어떤 한쪽 사이드의 웹이라는 건 주로 이렇게 한 사이드에서 이렇게 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고, 인터넷이라는 거는 인터넷 2.0에서 얘기하는 쌍방향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 채널이 열려가지고 채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 그때 물론 뭐 EDI 여긴 뭐 모바일이라고 써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 등등을 통해서 인터넷이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쓰여지는 모양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한 게 디지털 마케팅.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 이제 가능해졌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이제는 넥서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네 가지의 힘을 잘 활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마케팅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마케팅의 가장 큰 주역을 한 게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빅데이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셜 SNS 같은 소셜 뭐 이런 파트가 들어가가지고 이 디지털 마케팅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죠. 지금 이 단계에 우리가 와서 살고 있다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넥서스 다음에 일어나는 시대에서는 무엇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디지털 비즈니스는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부의 이번 수건이 뭐냐면 O2O 가버먼트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O2O가 뭐라고 그랬죠? O2O O2O 그렇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 정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지털 가버먼트예요. 실제로는 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에 우리가 갔다 이거야. 동사무소는 오프라인이죠.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서비스를 받는데 이게 모자라. 그러면 온라인으로 뭘 조회도 해주고 뭐 이런 등등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냐면 O2O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시작이 어디서 기점을 이루냐면 비즈니스 쪽에서는 자라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자라에서 작년 중반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를 시작했냐면 매장을 줄이면서도 매출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O2O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존 매장을 자꾸 줄이는 대신 기존에 있는 매장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매장 그 자체는 더 충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손님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매장 자체를 더 충실하게 만든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물건을 많이 갖다 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퍼펙트한 매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라도 자꾸 매장을 줄이면서 매장 다 있으면 그걸 크게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충실한 매장을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뛰어놀고 또 나가서 온라인으로 또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O2O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O2O 이 디지털 비즈니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비로소 무엇이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까지는 사람하고 비즈니스만 있었는데 회사 장사하는 데하고 사람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things가 나타났다. things, 사물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거야. IoT 같은. 이 IoT가 뭐예요? 그 T가 사실은 얘기하는 things라는 건 대부분 뭐예요? 센서, 그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이 결부된 사회가 바로 이거다. 이런 게 없었으면 디지털 비즈니스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ings가 여기 나타났는데 이 things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게 가령 여기서 센서, 3D 프린팅, 뭐 스마트 머신 뭐 이런 것들이겠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드디어 이 O2O 비즈니스가 열리는 거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비즈니스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세월이 또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오토노머스한 세상이 올 거다. 자율적인 세상이 올 거다. 자율적인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한 가지가 더 붙는데 이 things가 좀 진화해서 이 로보틱스 그 다음에 머신이 더 스마트해지는 스마트 머신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사람이 덜 디시전을 안 해도 저절로 굴러가는 세상이 오토다는 거죠. 오토노머스 월드. 근데 아직 거기 가기는 조금 미루고 여기 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로보틱스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쪽으로 가는데 아직은 여기에 있는 거다. 근데 사실은 우리 IT 하는 사람으로 보면 이쪽 파트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인포메이션 쪽으로 보면. 여기가 인포메이션의 거의 종착역이라고 지금.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을 잘 해야 된다. 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정말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어떤 비즈니스 만들어내는 거가 지금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이 물으시면 한마디로 O2O 이런 비즈니스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드디어 결합이 일어나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특히 중요한 거는 things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 IoT 같이. things가 결부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비즈니스를 연다. 이거가 디지털 비즈니스의 가장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핏빛이라는 거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핏빛. 이 IT 회사 다니시는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 밴드야 밴드. 웨어러블 워치 같이 그건 시계지만 이렇게 건강 밴드 있잖아요. 건강 밴드인데 미국에서 아주 뭐 폭발적인 인기지. 한 사람이 다들 하나씩 뭐씩 이렇게 끼어도 다녀. 그리고 뭐 몇 볼을 걸었냐, 에너지가 얼마 들었냐 해서 불이 빨간 불, 파란 불 뭐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배해주고 뭐 자인들끼리 좋아하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도 이제 좀 장점 위험해. 왜 그러냐면 웨어러블 워치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니까 웨어러블 워치가 그 일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무슨 걸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 사장이라면. 그다음에 데이터라든가 사람들의 데이터 좀 모아서 사용하는 얼마큼인지 데이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핏빛을 사면 그게 PC하고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그런 그래프를 찍어보면 PC로 쭉 나와요. 에너지 그 사용량, 소모량도 쭉 나오고 그래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번에 제가 숫자가 색깔로 보인다는 사람이 있었죠. 있다 그랬죠. 얼마나 안 했어? 숫자가 색깔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전 인류의 한 0.00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희귀하대요. 근데 그렇지만 몇십만 있어요, 한국 거. 근데 그걸 대부분 시골에서는 그 사람 병에 들린 사람이라고 판정하는데 그게 병에 들린 게 아니라 아주 그 뇌가 샤프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우리는 외톨이를 만들어가지고 바보를 만드는데 그래서 아주 그 똑똑한 사람인데 다음에 언제 저 뒤에 있으면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럴게요. 이 사람은 숫자가 색깔을 보이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방번호, 여기 한글로 써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글도 색깔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호텔에 가서 이 방키를 탁 받으면 자기는 딱 보면 이 방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지 불행해질 것 같은지가 색깔로 보인대. 그래서 파랗게 보이면 이거 바꿔달라고. 딴 거. 여기 괜찮아. 들어가고 그런다는데 진짜 그런데 진짜.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자꾸 색깔 이야기를 하니까 숫자를 써주고 막 이러면 그걸 잘 쓰면 자꾸 색깔로 보인다니까 너는 이게 이상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외톨이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캠브리지에 가가지고 경제학 박사를 했는데 자기가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학문이 아니다. 재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MIT에 MBA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MIT에 MBA를 하고 나와서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MIT 미디어 랩 있잖아요. 그 미디어 랩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3년 있다가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나가려 그러니까 미디어 랩에서 네그로폰테 교수가 나가지 마라. 여기서 그냥 같이 살자. 그래서 자기가 뿌리치고 나오고 삼성에 갔는데 삼성에서 오라 그래서 스카우트에서 좋아서 갔는데 꼴을 보니 월급은 많이 주는데 답답하더라는 거야 이게 세상이. 그래서 다시 때려치고 나와서 지금
비즈니스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사람 먼저 오면 제가 이 천재란 사람은 이런 사람을 천재라 그러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나고 말을 쉴 새 없이 막 나와. 그냥 머리가 돌아가는 것도 빠르겠지만 말도 빨리 해. 그래 막 숨도 안 쉬어. 그래서 자기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이 시험 치는 게 제일 좋대. 시험 치는 게 제일 즐겁대. 그래서 내일 시험 친다. 그러면 막 오늘부터 잠이 안 온다는 거야. 너무 즐거워서. 그래가지고 막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콜라 2통만 먹는데요. 내일 시험 보면 좋다. 그 밥이 안 들어가서 너무 즐거워서. 그래가지고 그 콜라 2통만 딱 먹고 시험을 딱 치고 나오면 허무하대. 다 끝났구나. 이 재밌는 일이. 그냥 뭐든지 시험 보면 뭐잘 맞았겠지. 그러니까 뭐 캠브리지에서 MIT 막 미디어랩에서 뽑아가고 그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막 머리가 휘 도는 사람이야. 그 사람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 제가 이따가 물어봤어요. 야, 이 웨어러블 워치 뭐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그랬더니 이게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삼성이나 LG나 다 같이 지금까지 왜 웨어러블 워치에 앞면만 보고 있냐 이거야. 뒷면이 더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뒷면이? 뒷면을 잘 활용하면 혈압 뭐 등등 이헬스 뭐 등등 많은 걸 하겠죠. 또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있다. 그래서 아 그래 맞아 뒷면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지금 살아가려면 사실은 앞면 뒷면 잘 활용을 빨리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앞으로만 보이는 빨간불 파란불만 장사하면 금방 웨어러블 워치에 죽을 거야. 자 봐 다시 일로 돌아오면 이게 10년 12시였어요. 10년 12시에 이 회사에서 이 회사는 주로 이 걸음수 재는 거 아니에요? 그 기계가. 그 걸음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20대, 40대, 30, 70대 이렇게 걷더라는 거야. 물론 이 바로 땡 하고 그 10년 종치기 전에는 사람들이 서 있지. 앉아 있거나. 그죠? 그래서 다운돼 있어. 그래서 이 그림은 왜 필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고 이게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뭘까? 또 이것만 보지 말고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SNS의 소리는 과연 뭘까? 이런 등등을 모두 파악하면 비즈니스가 많다는 거지. 그 핏빛이 뭐 미쳤다고 이런 통계를 잡겠어요? 자네들은 뭔가 해보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아니면 또 3D 프린터가 이제 요즘 뭐 많이 유행인데 3D 프린터라는 건 벌써 빠른 속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D 프린터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공통 기술이죠. 메타 테크놀로지로 어디든가 다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어떻게 디지털 비즈니스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가 이제 또 숙제예요. 이거를 보면 정말로 O2O 혁명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트레디셔널한 보청기의 기계죠. 전자장치죠. 근데 이쪽은 사실은 이쪽은 이제 3D 프린터로서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보청기를 못 만들어줬을 거라고. 그 윤곽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걸 사진으로 딱 찍어서 딱 넣기만 하면 똑같은 형태의 보청기의 윤곽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O2O의 메커니즘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거죠. 만일 저거가 잘 되면 아마 보청기 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저런 걸 주문하겠죠. 그냥 기존의 스탠다드로 이렇게 딱딱 만들어진 것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빠르게 이제 이 사람들 귀가 빠르니까 어렵게 점점 잘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매년 바꿔주고 이러면 커다란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디지털 비즈니스가 일어나면 이제 많은 승자와 패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승자와 패자들이 이제 여러 부분에서 프로페셔널 서비스, 데이터 센터,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갖다 걸쳐서 또 하드웨어는 그 속에서 헬스케어 하는데, 트랜스포테이션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소프트웨어는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그 여러 가지, 그 여러 속에서 지금 승자와 패자들이 이제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할 거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큰 회사도 상당히 유념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죠.
CEO들이 그러면 지금 제일 뭘 걱정하고 있을까? 이거 이제 이 자네들이 서베이한 자료를 보면 프로덕트나 이 혁신적인 어떤 데다가 좀 앞으로 문제가 많다.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 4%. 그 다음에 경제 발전 속도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 13%. 그 다음에 경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11%. 그 다음에 프라이스. 주로 이제 원가 뭐 그런 거 있죠. 프라이스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5%. 근데 제일 많은 퍼센트가 탤런트, 스킬, 레이버, 사람이라는 거지, 사람. 사람이 지금 제일 걱정이라는 거예요. CEO의 걱정은. 쓸만하고 똑똑한 사람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큰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선 이 사람이라는 국면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두 가지다 이거예요. 회사라는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어떤 체제가 있고 이게 모달 완입니다. 모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혁신적인 디지털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나 비즈니스의 그런 형태가 모델 2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것만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기존의 거 하고 이거 하고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그죠? 우선은 그래서 이거의 버젯을 얼마나 할당하느냐가 지금 CEO의 가장 큰 관건이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기존 기술 플러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에다 어느 포션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건가를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새로운 인력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오른쪽에 있던 모드인데 일벌같이 맨날 일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제일 중요했어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실무자를 제일 높이 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는 정말로 영감을 불어넣는 어떤 그런 노동자들, 이러한 실무자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에 있어서 또 뭐 노는 거에 있어서 시티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컨슈머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각각 롤이 이거하고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이쪽만 있는 집단은 일하는 사람 일벌들만 되게 많은 집단은 상당히 그 기존의 거는 뭐 잘할 수 있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조직이 점점 뭐랄까 느슨해질 것 같고 이거의 힘을 이거가 보태줘야 되지 않냐 스파이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이쪽을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2015년도가 되면 이 디지털로 아주 뭐 이렇게 재주가 많은 사람, 디지털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조직의 10% 미만으로 자리를 할 것이다. 10명 중에 한 사람은 아까 숫자가 색깔로 보이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색깔로 보이는 사람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면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MIT에 가서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본 게 MIT 공대에서 이 뭘 가르치는데 다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물리학에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분광이 된다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시 집어넣어주면 하얀색이 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그려가지고 휙 돌리면 그죠? 하얀색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알고 이거를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 자기가. 그래서 사람을 넣으면 사람이 색깔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색깔로 금방 인력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뭐 할 생각 나는데 없냐고 해서 우리 저 카이스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쓰자. 그러면 학생은 머리를 쑥 집어넣으면 색깔로 쫙 나오면 그 어느 분야를 고쳐줘야 이놈이 자살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총장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좋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거의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쓸데없는 또 학생회에서 데모를 한 거야. 아니 우리를 다 이게 뭘 파악해서 뭐 인성 분석을 하려고 이 총장이 나선다 그래가지고 집어쳤어. 근데 그거만 해주면 잘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쫙 해서 쫙 해서 딱 했어.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이 사람은 뭘 주로 하려고 하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다 이거야. 부모가 와서 우리 아들 의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탁 넣으면 촥 분야별로 색깔이 나올 거 아니야, 벌칙같이. 그러면 이거 모자라구나. 그러면 이걸 착착착 파란불로 바꾸고 이거 파란불로 바꾸고 파란불로 바꾸고 이렇게 멘토를 잘하면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하겠다는 거야. 하여튼에 그런 이익한 사람이니까. 하여튼에 디지털로 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많은 포션 조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다음에는 뭐 다른 얘기는 지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B2B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기회를 찾아줄까 하는 게 우리의 처음 이야기의 시작이고, 우리가 만나는 커스터머한테, 우리가 만나는 커스터머는 기업 사람들 아니야? 그 기업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니네가 하는 기업 B2B의 모양을 새롭게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장만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새로 오신 분들이 사실 해야 될 롤은 선배가 하는 거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자세 아니에요. 그거는 세월이 지나가면 배울 수 있어요. 그게 하루 늦냐 하루 빠르냐 그런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아니에요. 뉴 제너레이션으로 본 새로운 세상의 디맨드가 뭐냐 하는 걸 관찰해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은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책을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러야 된다. 뉴 제너레이션을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는 요건이 보면 첫째 요건이 하나가 1983년 이후에 탄생한 사람만 디지털 네이티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게 아니라 되는 퀄리피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83년 이후에 충분히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이런 사고방식, 비즈니스하는 방식보다 뭔가 새로운 감각을 회사한테 넣어줘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맨날 하던 것들 써서 하겠다. 그럼 뭐 그게 조직이 발전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B2B 또는 B2C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막 잘라가지고, 근데 이제는 오버롤하게 B2B2C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온 거다 이거야. 또 거꾸로 얘기하면 C2B, C2B, B2B가 있었다 그러면 C2B2B 이런 거가 생기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폭넓은 세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눈이 이제 갖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가 폭넓은 거를 본다는 게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폭넓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낮은 데서 작은 도메인으로만 우리가 옆으로 하면 선배가 걷는 길을 그냥 걸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데서 우리가 이 일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다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강한 요구가 뭐냐면 이제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포괄적으로 넓게 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 속에서 산다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네트워크로 연결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기만 보고 하면 됐겠죠.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 선배인 사람들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선배들은 요거를 갖고 하던 그런 세상이었죠. 왜? 단절된 세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 연결되어 있는 폭으로 더 높은 데서 봐야 되는 거지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대들은.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높은 거를 볼 때 사실은
부가가치가 더 나온다. 그게 부가가치가 있는 거다. 우리가 그 전자정부 저가 하니까 그 얘기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 DJ 대통령께서는 이 각 부처를 자동화했다. 그게 11개 국정과제로 DJ 정부 시대 때 11대 주요 국정과제였어.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타나셔가지고 한 큰 업적은 뭐냐면 부처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거 쥐어짜기 하는 거 그만하면 됐다 이거야. 이제 해야 될 일은 부처 간에 전자정부를 만드는 거다. 부처 간에. 그래서 가령 들어서 그 양반 얘기가 처음 얘기한 게 왜 주민등록 사본이나 등본을 취직하는데 뭐 이렇게 내야 되냐 이거야. 다 정보가 공개돼 있으면 그냥 가서 내 이름만 대면 끝이다 이거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국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행자부가 축이 가지고 뭐 거기 뭐 법무부 뭐 등등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동사무소까지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부처 간을 연결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이 부가가치가 높구나 이거는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면 낮게 밑에서만 본다 나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발전도 없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높게 위에서 더 포괄적인 오버롤한 픽처를 우리가 자꾸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때 부가가치가 우리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 이런 거가 상당히 뭐 잘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가트너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얘네들이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인데 애플페이보다도 이제 더 발받쳐가지고 우리가 더 얼마든지 모바일 페이먼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커스터머들을 양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얘기한 웨어러블 워치 같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을 거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5년 안에 올해죠 올해 안에 차이나가 이 스마트워치 리스크밴드 뭐 이런 것들의 50%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또 한 가지 축은 이제 스마트홈, 스마트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고 더군다나 홈이 앞으로는 디지털 라이프의 허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새롭게 만들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시티 같은 거가 상당히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지나간 개념이라고 자꾸 떠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막 도시가 막 커지니까 교통이고 뭐 물류고 막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공해고 막 이런 게. 그거를 다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가 이제 스마트 시티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의미의 스마트 시티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로 중국은 벌써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로 가는 길이 뭔가 잘 보면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비쿼터스라고 우리 기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유비쿼터스 스마트 띵스하고 연관된 이 비즈니스를 다시 만들자는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붙이자는 거예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보면 이게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데 가령해서 우리가 유비쿼터스 많이 하게 되면 그 개개의 소재들이 값이 싸지겠죠. 값이 싸지면 더 많이 쓰겠죠. 그러면 커넥티비티가 더 증가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거기 기능들이 이제 결부가 되면서 더 기능들이 많이 나타나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비쿼터스가 더 많이 깔릴 거고 더 많이 깔리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소재가 싸질 거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선순환으로 가장 빠르게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저변에 사실은 빅데이터가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도 많은 일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사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의 시작은 그냥 이 비즈니스 뭐 비슷한 것들을 다시 하자 이런 붙여서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도구 IoT 같은 거를
개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한다는 것이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디지털 비즈니스가 이제 이루는 세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민주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민주화가 된다 이거예요. 데모크라시가 일어난다 이거. 왜 데모크라시가 일어나냐면 모든 게 연결되고 모든 게 뭐 소리도 내고 모든 게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됐잖아요. 이게 결국은 모든 게 다 되는 게 민주화 아니? 그래서 이 민주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가 이제 가장 큰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셉은 뭐냐 하면 디지털 비즈니스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 디메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거를 되도록이면 없애고 디지털화시키는 그런 경향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일어날 일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 이제 세 번째 기록되어 있지만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개를 없애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 네? 직접 하는.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축으로 이제 변하면서 일어날 것이라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긴 이야기라서.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읽어보고 와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더 빨리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9시가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숙제